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플랫폼이랑요, 클라우드 게임, 5G,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같은 일명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빅데이터.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등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인의 이제 그 데이터 사용량 증가율인데 보시면 엄청나죠? 데이터 사용량이. 이건 지금 현재고요. 앞으로 진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말 본격적으로 오면은 지금의 이런 데이터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정말 엄청난 폭등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데이터 사용에서 좀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그냥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 이렇게 저장해서 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아마존이나 구글, MS 같은 각 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필요할 때만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이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보시는 분 없잖아요.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잖아요. 즉,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주체가 각 개인들에서 이제 아마존, MS, 구글, 네이버 같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 데이터 사용량이 더 엄청나게 폭증하게 되면은 결국 대규모 데이터 서버를 운영하는 이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IBM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어떤 폭풍 성장이 예상이 돼요.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거든요. 1위. 근데 사실 예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한물 간 기업이라고 좀 천대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있었던 것도 이 클라우드 산업의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의 성장은 정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클라우드 기업들이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 그죠?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은 결국 이 데이터에 들어갈 반도체 또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의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좀 예상이 돼요.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은 인텔과 삼성이 계속 다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지금은 인텔이 약간 우세한데 그 삼성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D램이라고 하는 일명. 그리고 인텔은 CPU 쪽의 제왕이에요. 이 CPU는 그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쓰이고요. 이거를 이제 램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이 처리된 거를 저장하는 게 낸드 플래시라 보시면 돼요. 삼성은 이 두 개를 잘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텔이 잘하는 거고. 인텔과 삼성은 각자 서로의 어떤 비메모리와 메모리 영역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작년에 인텔이 삼성의 메모리 시장에 좀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사실상 반도체 시장의 먹거리는 이 클라우드 서버 이 시장인데요. 여기서 그 오라클이 삼성의 그 D램 대신에 이 옵테인 메모리,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 쓰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옵테인 메모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결합한 건데 그 인텔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D램보다 수명이 길고, 그죠?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발표한 메모리지만 서버 시장에서 대규모로 쓰인 적이 처음이에요. 이제 중국의 바이두도 삼성 거 안 쓰고 이제 이런 옵테인 메모리를 쓰겠다 한 거예요. 인텔 거를. 그래서 이제 삼성도 하이닉스와 삼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인텔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좀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금의 현재 D램 시장의 거의 절반을 이제 옵테인이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의 밥그릇을 뺏어가겠다는 거죠.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 열심히 미래의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서버 시장에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인텔이, 그죠? 끼어 팔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거 CPU 쓰려면은 우리 거 이 메모리도 같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서버 시장에서 큰 손이 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인텔도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입김이나 어떤 압력이 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미국 거 쓰라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시장에서 불과 한 10%? 10%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34%로 30%가 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컨텐츠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정말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거예요. 예전에 메모리를 처음 개발한 게 인텔인데 이거를 그냥 에이 넘긴 거예요. 일본이랑 일본에 있던 거 우리나라 가져온 건데 이제 이걸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70%를 그죠? 그쵸 이렇게죠. 70%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작년에 화웨이가 엄청나게 공격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화웨이의 그 5G 기술력이 미국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떠올려 보면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부품을 놓고서 그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상당 부분 우리 한국을 좀 견제할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 그 인재들이 그 인적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요즘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중국은 이 인재를 영입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인구도 적잖아요. 근데 이런 그 연구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인재들이 다 의대로만 가잖아요. 스카이캣을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런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약간 좀 전 의구심이 들거든요. 게다가 주요 산업에서 우리를 정말 맹추격했던 이 중국이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률 목표인데 중국이 그냥 얘네는 자기들 거 그냥 자기들 것만 자기가 만들어 써도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70%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쓰면은 심지어 지금은 삼성보다 더 규모가 큰 화웨이나 알리바바까지 이 반도체 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요. AI 칩이죠. 물론 얘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긴 한데요. 이 비메모리 쪽도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기존의 업계 선두인 인텔, 엄청나게 추격하고 있는 AMD, 그리고 GPU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손정희영이 투자한 암이라는 회사 있어요. 이 암마저도 이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 비메모리 시장에 지금 진출하려고 인텔을 위협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그 칩 설계를 거의 99%이 암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공룡이 있죠. 퀄컴과 브로드컴 뭐 이런 글로벌 대기업 반도체 기업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애플도 그냥 자기들 그 스마트폰이나 기계 그 칩은 자기가 개발하겠다는 뭐 루머까지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반도체 시장은 정말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치 옛날 중국의 충추전국 시대처럼 누가 과연 승리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측이 전문가도 힘든데 저 같은 일반인은 더 힘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리라는 건 정말 분명한데 이제 그 픽이 어려워요. 기업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뭐 투자는 포기하기로 했고요. 여유가 된다면 SOXX라는 ETF 있어요. ETF 투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좀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반도체를 과연 어디다 납품할까요? 결국 얘네가 납품하는 곳은 바로 아마존, 그죠? MS, 구글 같은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거든요. 결국 이 반도체 기업의 갑업체가 이런 클라우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 서버를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서버를 빌려줄까요? 아마존 클라우드의 가장 큰 고객은 넷플릭스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가장 큰 고객은 유튜브예요. 결국 이 서버 시장의 이 피라미드 최정점은 플랫폼 기업인 거예요. 그 서버를 사용하는 기업. 결과적으로 이제 그 상위는 플랫폼 기업이 최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업. 최고 말단에 이제 반도체 기업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모두 다 돈을 벌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종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이 플랫폼 기업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은 이 클라우드 업체를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러 개 쓰다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도 써도 되고 그죠? 아마존 마음에 안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써도 되고 구글 써도 되고 알리바바도 있고요. 뭐 많죠. 근데 얘는 클라우드 기업도 반도체 기업 여러 개 바꿀 수 있죠. 만약에 중국이 잘한다 그러면은 뭐 삼성 하이닉스 안 두고 중국 거 쓸 수 있고요.
근데 이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 기업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구글 뭐 윈도우, 뭐 오피스, 인스타 쓰기 싫다고 안 쓰면 나만 나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반도체 기업의 이 치열한 경쟁은 좀 예측하기 힘들었잖아요. 누가 이길지. 근데 플랫폼 기업의 승자는 좀 비교적 예측이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가장 잘 될 거예요. 이게 플랫폼의 속성이에요. 그냥 잘 되는 놈이 계속 잘 되는 좀 더러운 그런 그런 시장이죠. 플랫폼 기업이나 이제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경쟁이 이득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이 경쟁이. 왜냐하면 성능이 더 좋은 반도체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경쟁이 뛰어나니까. 또 클라우드 기업은 이게 데이터 센터인데 그 운용 비용을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그리고 수명이 긴 거, 이런 반도체를 값싸게 지금 살 수 있는 지금이 어떤 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 업계가 무주공산 천주전국 시대가 될수록 이제 클라우드 기업과, 그죠? 클라우드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웃고 있다. 이게 제가 반도체 시장을 공부할수록,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클라우드나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구글과 바이두로 인터넷을 검색하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알리바바로 쇼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뭐 디즈니, 이런 영화를 전 세계인이 지금 즐기고 있고요. 컨텐츠를.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서 엄청나게 앱과 서비스를, 그죠? 결제하고 있어요. 이 수수료 다 얘네가 먹잖아요. 구글이나 애플이. 그리고 페이스북, 그죠? 인스타, 위챗으로 다 친구들이랑 다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윈도우,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MS, 오피스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게다가 아직도 전 세계 인터넷 유저는 60%도 안 돼요. 전 세계인의 40% 이상은 아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30억 명이죠, 거의. 이 30억 명이 인터넷을 하게 되면, 그리고 기존에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 이 59% 사람들도 데이터 소비량이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뭐 5G, 뭐 8K 영상, 자율주행, 클라우드 게임,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등 이 데이터 폭증은 계속될 것이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이렇게 뭐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요. 뭐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고 투자 기회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인이 즐기고 있는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즐기게 될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돈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세 줄 요약하면요. 반도체는 경쟁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투자 기업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결국 반도체를 사는 곳은 클라우드 기업이고, 클라우드 기업이 서버를 주는 곳은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이 최상위인 플랫폼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에 투자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이 너무나 확실하다. 조정이나 어떤 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